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DA 교육이 제공하는 의학 용어 학습.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의학 용어 입문에 대해서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강의를 맡은 존 리입니다. 저는 토익 그랜드 슬래머이고 또 36 의료원에서 기획실장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의학 용어를 굉장히 재미있게 또 현장감 있게 가르쳐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의학 용어 그러면 어떤 생각이 나세요? 굉장히 부담스럽죠? 외워야 할 것이 많고 또 뭐가 뭔지도 모르겠고 그러나 차근차근히 저와 함께 이해를 하면서 공부해 나가면 이 의학 용어도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실 겁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병원이라는 단어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우리가 병원이 영어로 뭔지 모르시는 분들은 별로 없죠? hospital. 자, 근데 이 hospital이라는 단어는 라틴어 호스페스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이 호스페스라는 단어는 현대 영어에서는 호스트, 손님, 뭐 이런 뜻의 단어가 되는데 이 사촌 어휘가 hospitality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hospitality라는 단어는 환대, 환영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곳에 가서 잘 있다가 이렇게 돌아오면서 아유 저희 이렇게 환영해 주시고 잘 돌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 때 쓰는 표현이 뭐냐면 Thank you for your hospitality 하면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hospitality라는 것은 환영, 환대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hospitality industry라는 건 뭐냐? 환대를 해야 되는 산업이에요. 대표적인 게 호텔, 또 레스토랑 이런 데를 들 수가 있습니다. 또 이 호스페스에서 유래한 hospital의 또 다른 사촌 어휘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hospice, 말기, 케어를 제공하는 의료시설의 하나이죠. 근데 주의하실 점은 뭐냐면 hospice 또 특별히 위에 hospitality라는 거는 언어 자체는 사촌이고 같은 어원에서 나왔지만 hospital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hospital하고 hospitality하고 이렇게 혼동을 하시면 여러분들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나가다가 hospitality라는 단어가 들리면 hospital하고 사촌어휘이긴 하지만 hospital은 엄연히 병원, hospitality는 환대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병원에 큰 병에 걸리면은 입원을 하고 또 잘 나으면 퇴원을 하고요. 외래 진료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입원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뭐 병원에 엔터한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고요. admission이라는 표현을 쓰고 또 퇴원한다 그럴 땐 discharge라는 동사, 명사를 같이 활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hospital admissions 뭐 이렇게 예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 병원에 입원을 한다는 건 admission, 퇴원은 discharge. 근데 이제 외래로 우리가 가벼운 병을 치료하거나 또 최초로 병원을 방문할 때는 외래 방문을 하잖아요. 이 외래에 있는 진료과들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outpatient departments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외래 환자는 outpatient, 입원 환자는 그럼 뭘까요? outpatient의 반대, inpatient. 그렇습니다. 입원 환자는 inpatient, 외래 환자는 outpatient. 이런 outpatient를 진료하는 과를 outpatient departments라고 하고 그걸 줄여서 OPD라고 합니다. OPD. 그래서 여러분들 병원에 가셨을 때 제 OPD 넘버가 어떻게 됩니다. 그러면 그게 바로 제 환자 번호가 어떻게 됩니다. 이런 말이 될 것이에요. 자, 우리나라는 점점 예약 문화가 이제 발달되고 있지만 미국은 벌써부터 유럽이나 이런 곳은 병원 갈 때에 예약을 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 이렇게 섞어 쓰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레스토랑이나 식당 또 뭐 어디 극장의 자리 같은 것을
나의 것으로 이렇게 묶어 놓을 때는 reserve라는 동사를 써요. 그래서 명사는 reservation이고 예약을 하다라는 말이 make a reservation, make a reservation 그렇게 하면 돼요. 근데 병원은 뭐 내 자리를 이렇게 잡거나 뭐 이러는 건 없어요. 그래서 병원에 우리가 예약을 하는 것은 시간 약속을 한다는 개념으로서 appointment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데 점점 더 우리나라는 특히 많고요. 미국도 그냥 이렇게 병원을 갑자기 약속 없이 찾아가시는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단어가 대단히 간단한데 그냥 병원에 걸어 들어간다 이런 의미에서 walk-in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오른쪽에 여기 오른쪽에 보면 미국의 유명한 드럭스토어 체인이 있는데 자 거기에 오른쪽에 보면 walk-in medical clinic now open 이렇게 되어 있죠. walk-in medical clinic 이건 뭐예요? 아무 때나 와서 진료받을 수 있는 그러한 클리닉이라는 겁니다. 보통은 general practitioner들이 이제 근무를 하고 있죠. 이러한 병원이나 의원에 방문하는 것을 우리는 visit이라는 동사를 써서 표현하고요. 응급실에 가끔 많이 아파서 갈 수 있죠. 그러니까 차례대로 위에서 보면 입원, 퇴원은 admission, discharge, 그 다음에 외래는 outpatient department를 우리가 visit 한다라고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응급실은 emergency room의 약자로 ER이라고 하는데 ER이라고 해도 아무 문제 없지만 응급의학과라는 뜻에서 emergency department라는 표현도 꽤 많이 씁니다. 그래서 그걸 줄여서 ED라고 하는데요. 미국에서 병원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는 ER이 어딥니까? 그러면 마치 내가 아파서 ER을 찾아가야 되는 느낌이고 ED가 어디냐 그러면 그냥 말 그대로 응급의학과가 어디 위치해 있는가를 물어보는 그런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ED라고 쓰면 조금 더 유식한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병원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좀 알아봤습니다. 자,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엄청나게 어려움이 많죠? 근데 코로나 전에도 메르스라는 게 있었고 그 전에 사스라는 게 우리나라 또 세계 각지를 휩쓸고 지나갔었습니다. 자, 사스를 영어로 말 그대로 SARS라고 하는데 자, 요걸 통해서 의학 용어 몇 개를 한번 확인해 보죠. 사스의 S는 severe입니다. 아주 심각한 중증의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고요. acute 하게 되면 급성이에요. 급성. 급성의 반대말은 만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급성 무엇 그러면 그게 굉장히 심한 것이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게 아니고 급성은 굉장히 시간적으로 빨리 이른 것을 의미하고 chronic 하게 되면 좀 오래된 거를 얘기합니다. 이 chronic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번 또 얘기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건 만성. 그러니까 만성 무슨 병 그러면 chronic disease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SAR, R은 respiratory. 자, respiratory는 뜻은 이제 써놓은 대로 호흡기라는 뜻인데 그 중간에 있는 spire가 핵심이에요. spire. 이게 이제 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spire,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spire. 뭔가 호흡이 많이 들어가고 숨 같은 느낌이 들지 않나요? 안 들어도 뭐 그렇다라고 받아들이세요. respiratory 하게 되면 호흡기에 그 다음에 syndrome은 모든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앓는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이 앞에 있는 syn하고 drome에 합쳐서 만들어진 단어인데 syn 하게 되면은 말 그대로 together 함께라는 뜻이고 씬이나 뭐 심이나 다 비슷한 말이에요. 여러분 심포니 오케스트라 그렇게 하죠. 심포니 오케스트라 그러는데 거기에서 심은 함께라는 뜻이 있어요. 그 다음에 포니는 뭐겠어? 소리. 그러니까 심포니는 함께 소리를 내는 것. 그래서 심포니예요. 그러니까 신드롬인데 신도 심과 마찬가지로 함께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드럼이라는 건 뭐 지금 여러분들이 익히기는 좀 어렵지만 그냥 뛴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냥 함께 가는 거야. 그래서 다 함께 앓는 병. 그래서 증후군. 그래서 SARS는 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의 약자라는 거예요. 자, 메르스를 영어로 읽을 때는 메르스라고 안 읽고 MERS 이렇게 읽더라고요. MERS인데요. 우리 RS는 이미 공부했잖아요. 그죠? RS는 이미 공부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똑같아요. 이 앞에 것만 알면 되는데 이 앞에 건 너무 쉬워요. 중동에서 온 거잖아요. 메르스 옛날에 낙타 뭐 고기나 낙타 우유 먹지 말라고 했던 기억 나세요? 그래서 낙타 중동에 많죠? 중동을 영어로 뭐라 그래요? Middle East. Middle East. 말 그대로 중동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영어가 영국과 유럽에서 쓰였기 때문에 중동을 중동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들 기준으로 가까운 동쪽은 근동이라고 불렀어요. 가까운 동쪽. 그래서 터키를 조금 지나서 지금 이스라엘이 있는 지역, 그 지역을 근동 지역이라 그래요. 중동은 미드이스트고 우리 한국이나 일본이 있는 지역을 극동 또는 원동, 멀다 이래가지고 far east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far east. Middle East, 중동. 그래서 ME를 거기서 따요. respiratory syndrome은 똑같은 말이고 MERS죠. 메르스, MERS는 그렇게 만들어졌답니다. 그리고 지금 유명한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인데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하면서 어느 나라에서 만든 맥주가 요즘 안 팔린대요. 그 맥주 이름이 코로나였대요. 그게 왜 그랬는가 했더니 아마 맥주의 거품이 왕관처럼 막 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코로나는 크라운에서 나왔어요. 크라운이 뭐죠? 왕관. 그러니까 여기 지금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의 생김새인데 딱 볼 때 동그란 게 옆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돌기인데 이게 마치 왕관처럼 보인다. 그래가지고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부르게 되었죠. 이거는 바이러스 중에서도 RNA 바이러스라고 합니다. 이 RNA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우리를 더 골치 아프게 하는데 여러분 RNA 하면 생각나는 거 없어요? RNA. 고등학교 때 생물 공부하셨나요? 그리고 길에 지나다니면서도 RNA는 잘 못 듣지만 DNA는 듣죠? 자, DNA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지금 생물 시간도 아니고 또 화학 시간도 아니에요. 지금은 영어 공부 시간이죠. 그 중에서도 의학 용어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DNA하고 RNA의 이름을 한번 보겠는데요. 제가 이 위에 써놨어요. RNA하고 DNA하고 똑같죠? 어디가? 뒤에 NA는 똑같아요. NA는 결국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D자하고 R자가 어떻게 다른지를 한번 파악을 해보는 거죠. 자, 제일 위에 크게 써놨는데요. Ribonucleic acid. acid 그러면 뭐예요? 산. 뭐 염산할 때 산이잖아요. acid. 그러면 ribonucleic. 리보 핵산이 돼요. nuclear. 거기서 생각하면 돼요. nuclear하고 사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리보가 뭔지는 배울 필요는 없어요. 리보 핵산. 그런데 DNA는 뭐냐면 deoxyribonucleic acid. 가만히 있어봐. 왼쪽하고 오른쪽 한번 비교해 보세요. RNA는 뭐라고 그런다고? ribonucleic acid. 근데 DNA는 뭐야? deoxyribonucleic acid. ribonucleic acid까지는 똑같네. 그러니까 디옥시가 뭔지만 알면 되겠네. 우리는 이 큰 화면을요, 디옥시가 뭔지를 알기 위해 온 거예요. 옥시, 여러분 요즘 잘 안 쓰지만 유명한 그 세제 이름이 있죠? 옥시 클린. 옥시가요, 이렇게 산소, oxygen 그러잖아. 그 산소예요. 그리고 D는 부정접두어. 접두어라는 건 머리에 붙는 말이라는 뜻이고, 부정이라는 건 말 그대로 반대말을 만든다는 거죠. 또는 좀 안 좋은 뜻을 만든다는 거예요. 분리, 이탈, 제거. 그래서 deoxyribonucleic acid 하게 되면은 산소를 리보뉴클레이크 애시드에서 떼냈다라는 거예요. 자, 이쪽에도 그림이 있지만 자세한 그림을 오른쪽에 제가 어디서 하나 또 갖다 놨어요. 여기서 보시면 뭐 DNA의 이제 구조가 이렇게 생겼고요.
또 리보스, RNA 쪽의 구조가 이렇게 생겼대요.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다 똑같이 생겼는데 디옥시 쪽에는 이렇게 H, 수소 분자만 있고 여기에는 OH 분자가 있죠. 이 O가 oxygen, 산소 의미하는 거 우리 좀 알고 있죠? 그래서 여기 O가 산소가 어떤 이유로 떨어져 나가면서 즉 디옥시 되면서 RNA하고 DNA가 다른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중요한 차이점은 노벨상 받으신 분이 알아냈죠. DNA는 이렇게 이중 나선 구조로 돼 있어서 이게 복제를 할 때에 듀플리케이트 할 때에 굉장히 정교하고 오차가 없이 이중으로 하니까 확인이 되니까 되는 반면 RNA 같은 경우는 단일 나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변화도 하기 쉽고 또 에러도 나기 쉬워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변신을 너무 잘해가지고 아주 골치가 아프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변종도 많이 생기고 그렇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디옥시하고 디옥시의 뜻을 역을 통해서 이해했으면 이제 넘어가도 되겠어요. 자, 우리가 의학 용어를 공부하다 보면은요, 무슨 로지, 우리가 영어 단어 외울 때도 무슨 로지 많이 나와요. 이 로지라는 건 그리스어의 로고스라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이 로고스라는 단어는 그리스어에서 뜻이 말씀, 영어로는 word, 뭐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가리키는 이름 가운데 하나이기도 하답니다. 자, 그래서 학문명 로지는 이 말, 언어라고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로고스에서 이제 유래하게 되는데 한번 쭉 볼까요? 바이오로지, 바이오는 생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바이올로지는 생물학, theology, theos 하게 되면 그리스어로 신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theos, 그래서 theology 하게 되면 신학이고요. pathology 하게 되면은 patho, 앞으로 우리가 의학용어 공부할 때 patho가 나오게 되면은요, 딱 둘 중에 하나예요. 마음 아니면 병이에요. 그냥 외울 때는 마음에 병이 들었다 이렇게 외우면 되게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pathology는 병리학을 의미합니다. 다시 pathos가 나오면 뭐라고? 마음 아니면 병이라고요. 여러분 영어 공부 열심히 했으면 동정이라는 단어 아실 거예요. sympathy, sim 같이, 함께, pathy는 마음, 함께하는 마음이 동정이죠. 동감은 조금 달라요. 동감은 empathy라는 단어를 쓰죠. 어쨌든 거기에 보면 path가 나와요. pathos가 나오면 마음 아니면 병. 자, 그 다음에 geology가 있고요. geography가 있는데 geology는 지학이에요. 우리 그 지구과학 할 때 그 geology예요. 땅에 대해서 배우는 거죠. geography는 graph가 나오면 그림 또는 기록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graph라는 단어는 그림 또는 기록하다. 이걸 여러분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이거 앞으로 이제 수도 없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학하고 지리학은 헷갈리지 마세요. 지리학은 결국 그림 그리는 거예요. 지도 그리는 거니까. 지학은 땅 자체에 대한 학문이죠. 자, 그 다음에 technology 다 알죠? 테크노 기술이죠. technology고요. 그 다음에 topology라는 단어가 있어요. topology 하게 되면 토포스라는 게 어떤 위치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망 형태. 여러분 이제 네트워크 같은 거를 하다 보면 뭐 제록스나 뭐 인터넷 뭐 이런 거 할 때 다 배우게 돼요. 스타형, 링형 뭐 이런 요게 이제 그 topology예요. 망의 형태를 나타내는 거죠. 자, 지금까지 우리가 로고스라는 그리스어원에서 나온 로지에 대해서 살펴봤고 파소스, 그래프라는 단어를 머릿속에 좀 넣어봐야 할 필요를 알게 되었습니다. 토폴로지라는 단어도 좀 기억해 놓으면 컴퓨터 공부할 때도 도움이 되고 나중에 의학용어 공부할 때도 도움이 돼요. 뭐 지금 입문 시간이니까 그냥 귀로 흘려 들으면 여성들이 임신을 했을 때 그 수정란이 자궁에 임신을 해야 되는데 자궁 외에 다른 곳에 이렇게 착상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착상이랄까? 수정이 돼서 하여튼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제자리에 임신이 안 된 거죠. 그걸 영어로 뭐라 그러냐면 ectopic pregnancy 그러는데
그러니까 자궁 외 임신을 의미해요. 자궁 외에 다른 곳에 가서 임신이 된 것인데 이 자궁 외 임신을 ectopic pregnancy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기에 토포스가 또 나와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던져드리는 단어들이 좀 친숙해지면 좋겠어요. 자, 근데 여러분 로지 하다 보니까 로그라는 단어에 대해서 좀 공부해보고 싶지 않나요? 우리가 컴퓨터에 맨날 로그인 하는데 그때 그 로그는 어디서 왔을까라는 거죠. 여러분 신기하게도 그 로그인, 로그아웃 했을 때 로그는 통나무를 뜻하는 그 로그에서 왔어요. 거짓말 같죠? 맞아요. 로그. 이게 왜 로그가 로그인의 유래가 되었을까? 통나무가. 그 재미있는 배경이 있답니다. 옛날에 이렇게 이런 그 큰 배가 있잖아요. 이렇게 돛담배, 범선. 근데 이제 이런 배가 옛날에 수백 년 전에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속도계가 제대로 안 돼 있었죠. 그래서 그 속도계가 없는 상태에서 배의 속도를 선원들이 알고 싶었었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더 얘기하기 전에 여기도 적어놨지만 여러분 배의 속도를 나타내는 단위가 뭔지 아세요? knot. KNOT인데 K는 묵음입니다. knot는 약 1.8km per hour, 시속 1.8km 정도라고 하는데요. 배의 속도는 노트라는 단위로 하는데 이 노트 할 때 이 not가 원래 뜻은 매듭이에요. 자, 이제 아까 나왔던 로그하고 not하고를 묶어서 설명드릴게요. 그냥 뭐 부담 없이 그냥 한번 들어보세요. 선원들이 옛날에 배가 얼마나 빠른 속도를 가지고 있는지 알고 싶었다 그랬죠. 뭐 그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밧줄에다가 log, 통나무를 묶은 거예요. 통나무를 묶어놓고 그 밧줄의 일정한 간격마다 매듭을 지었답니다. 그 매듭을 이렇게 짓기도 하고 이렇게 짓기도 했어요. 그래서 자, 통나무를 던져라 하고 바다에 던진 다음에 배가 이제 신나게 가는 거죠. 그러면서 배가 신나게 갈 때 통나무는 그 자리에 그대로 있고 계속해서 줄을 풀어줬던 거예요. 계속해서 줄을 풀어주는데 한참을 정해진 시간 동안 달리고 나서 야, 이제 배가 얼마나 달렸니? 노트가 몇 개나 지났어? 예, 6노트 지났습니다. 10노트 지났습니다. 그래? 통나무 걷어들여. 로그를 걷어들여. 이렇게 했던 거예요. 거짓말 같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log라는 건 그렇게 기록을 남기다라는 의미가 되었고 또 not가 배의 속도를 나타내는 단어가 되었답니다. 자, 그 다음 배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histology라는 단어 하나만 더 공부해 볼까요? 우리 세포의 조직을 연구하는 학문을 histology라고 합니다. 근데 배 이야기를 하더니 왜 갑자기 세포 조직학을 얘기하세요? 라고 할 수 있는데요. 먼저 한번 따라해 봅시다. 조직, 세포 조직학을 histology라고 합니다. histology 따라해 보세요. histology. 예. 자, 그런데 이게 바로 보라색 이 그림이 바로 여러분 어떤 세포의 그림이에요. 이걸 보다 보니까 이 세포가 무슨 기둥 또는 그물같이 생겼죠? 예. 고대 어휘에서 히스토라는 단어는 마스트가 뭐냐면 바로 이 큰 배의 이 돛대예요, 돛대. 이걸 마스트라 그래요. 이렇게 울쭉울쭉 기둥처럼 서 있는 거죠. 참고로 이 배는 명나라의 정화라는 사람이 세계 일주를 떠날 때에 수백 척의 배를 데리고 떠났는데 그 중에 제일 큰 배, 100m가 넘었던 명나라 시대에 100m가 넘었던 어마어마한 배입니다. 요 밑에 있는 배는 콜럼버스가 탐험을 나섰을 때 몰고 나갔던 배 사이즈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비교를 해보면
정말 콜럼버스나 뭐 바스코 다가마 이런 유럽의 탐험가들보다 동양의 그렇죠? 우리 동양 사람이잖아요. 동양의 명나라 출신이지만 정화라고 하는 분이 몰고 갔던 배가 얼마나 어마무시한지를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배의 모습을 보면 크던 작든 이렇게 돛대가 이렇게 있죠? 이 돛대를 영어로 마스트라고 그러는데요. 이 마스트가 다 히스토라는 단어에서 나왔고요. 결정적으로 여러분 초등학교, 중학교 때도 배우셨던 막대 그래프를 영어로 뭐라고 배우셨어요? 히스토그램. 그러면 두 가지가 한 번에 해석되죠. 히스토 하게 되면 기둥, 그물의 뜻이 있고 그 다음에 그램은 그래프, 그램 다 비슷한 말이에요. 기록으로 남기다, 그림으로 남기다. 그러고 보니까 좀 비슷하네. 그림하고 그램하고 단어 뜻이 거의 같아요. 히스토그램, 막대 그래프.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공부를 하셨는데요. 어떠셨어요, 여러분? 의학용어?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아는 것에서 출발해서 조금씩 저 존 리와 함께 공부해 보시면 이 의학용어의 세계도 쉽게 여러분들이 탐험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열심히 한번 해보자고요. 감사합니다.